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조급증이 들어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또 빨리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 등등 매사가 조급하다 보니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 아닐까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하는 건 세상은 천천히 걷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친 것은 모자라니만 못하다는 사실은 조급함은 성공을 앞당기기보다는 좌절감과 열등감만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믿어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행동은 빠르게 하되 마음은 느긋하게 갖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음은 천천히 라는 말 속에는 신중함, 배려, 양보, 절제 등등이 들어있어 상대의 속도에 나를 맞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삶의 진리,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7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66화. 3월 봄바람, 꽃바람, 또 꽃향기보다 먼저 내려앉은 치약의 미세먼지에 쉬뢰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실험의 첫 주가 계속되고 있죠. 종일 희뿌연 하늘 탓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아침이면 창문 밖을 내다보고 또 하늘을 확인하는 일이 일과가 되었네요. 정말 한 차례 굵은 봄비라도 흠뻑 내려준다면 이 지독한 미세먼지를 씻어내렸으면 하는 마음,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배따라개가 불러주네요. 그대는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곁이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노래 가사처럼 굵은 봄비에 정말 이 지독한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채 초대 손님은요. 금천의 자랑이죠. 패션의 대가인 국내 최고의 남성 정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회사로 만들어 오신 김창환 대표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로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기술은 퍼포즈 이현희 PD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 번 방송 좀 게스트로 모셨으면 해서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청취자들께 본인 소개 겸 인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의 대표 김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 그 회사는 2008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석탄산업 훈장을 받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인 중소기업이죠.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은 전체 근로자가 그 중에서 40%가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인간적이고 차별 없는 기업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 우리 검천구에 있음을 그리고 독산동에 자리하고 있음을 저는 또 좋아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이제 이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네. 그 IMF가 한참인 시절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처음에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는 네. 이런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봉제업종에 사람이 또 필요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 30명 이상 썼었어요. 네. 외국인 근로자. 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은 또 자기네 본국으로 또 돈을 보내줘야 되고 맞아요. 또 그 당시만 해도 산업연수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썼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 옆에 있는 공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일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청각장애인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 우연히 저랑 동갑내기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돼서 그 친구를 처음 고용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워낙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잘 해서 제가 그때부터 장애인 고용을 하나하나 늘린 게 지금 이렇게 지금은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로 이름이 나게 된 것입니다. 네.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이 중소기업이라기에는 이제 아주 지명도 또 금천구에서는 정말 내세울 만한 기업체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면 매출은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네. 이제 아름다운 사람 기업을 만들게 된 동기나 가정 같은 게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제가 맨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IFG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을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에스콰이어라는 회사에서 패션을 맡아 했던 임원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인터내셔널 패션 그룹의 약자로 IFG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립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 패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제가 봉급쟁이 하다 나와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생산 부분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LG 패션이나 에스콰이어 이런 다른 큰 대기업 하청을 받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구로공단에서 뭐 노동 운동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저희 때 또래들이 그런 뭐 위장 취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시에 그 봉제 공장이
상당히 노동자들을 뭐 착취하고 뭐하고 아주 나쁜 이미지를 맞아요. 갖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봉지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모임에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서 청각장애인들 모임은 청음회라는 모임을 정해줬고요. 아, 네. 그다음에 청각장애가 아닌 지적장애나 다른 애들은 제가 그 당시에 노동운동할 때 그 전태일 열사가 네네, 맞아요.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서 네네.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걔를 모임 이름을 져줬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아름다운 청년으로 모임을 정했는데 나이 드시고 다리 불편하고 하신 분들이 사장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1년 있다가 그럼 아름다운 청년 하지 말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꾸자. 아, 그치. 포괄적으로. 그래서 네. 모임 이름을 네.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꿨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세대보다 그렇죠. 전체적인 그런 걸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장애인 고용 많이 한다고 훈장도 받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름도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청을 5달 주고 있는 다른 큰 회사에서 저한테 사장님 이거 IFG라는 게 인터내셔널 패션 그룹의 약자는 아니죠? 하고 거꾸로 물어봐요. 참, 네. 야 이게 내가 네. 우리 원청 업체보다 더 꿈을 원대하게 꿔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네.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맞아요. 이게 그 회사 이름을 바꾸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청음회보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마음에 들어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2009년도에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근데 2009년도에 네네. 아름다운 사람들이 미장원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세무서에서 네. 들을 빼면 해준다고 들어요. 들을 빼면. 그래요. 뭐 영어로 보면 people이 복수가 없듯이 뭐 people로 하면 다 단복수 써서 그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겠다 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희 상호가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기업이 노사가 하나가 되어 이제 가족처럼 특히 장애인들 직원들하고 더욱더 돈독한 그런 가족처럼 하는데 특히 장애 직원들과 협력과 소통으로 20여 년 이렇게 행복한 기업을 만들어 올까지 대표님만의 어떤 기업 철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청각장애인을 제가 한 10명 정도 썼을 때 상당히 그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봤던 분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김 사장 그러다 망한다. 맞아. 그렇죠.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은 한번 삐지고 화가 나면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고 따져보면 뭐 사실 뭐 다 노사관계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다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소외의식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처음 한 것이 우리 청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이거 네 회사다. 너희들 회사다. 그렇죠. 주인의식 준다. 나는 니네들 관리자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관리자고 니네 회사다 하는 인식을 제일 먼저 심어줬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들 모임 대표도 만들고 그 대표한테 법인카드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들 모임에서 뭐 회식할 때 같이 그 돈도 쓰고 하게끔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해주는 게 가장 저로서는 그 핵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그 장애사원들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뭐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다들 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인의식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생산 현장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된 동기와 또 다른 직원들의 반대나 마찰 그럴 때 어떤 대처와 리더십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행복한 기업. 가장 큰 것이 편견인데 다들 보면 장애인이라 하면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이 사람 못할 거다 아니면 이 사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저희 특히 관리자들이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었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제가 설득도 하고 야단도 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그 하나의 위스 투게더 같이 그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거꾸로 돼서 저희 관리자들이 장애인을 뽑아달라고 더 뽑아주세요 하고 요청할 정도니까 이제 많이 그게 이제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집집마다 보면 사실 장애인이 한두 명 없는 집안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거치다 보면 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식구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니까 그런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명품은 토끼 같은 사람보다는 우직하지만 기본을 지키고 또 성실하고 꾸준히 거북이 같은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한다. 이게 아름다운 사람에서의 사원인 것 같은데 직원 복지나 혜택 또 회사만의 자랑거리 이런 거 좀 들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봉제 공장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상당히 쉬운 작업이 한 200 몇 가지 공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반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장애사원들 특히 IQ 80이 안 되는 지적 장애사원도 가르칠 때까지가 6개월 이상 걸려서 그렇지 일단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지시하고 시켜놓은 일이 완전히 그거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라고 마치 예술품 하듯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량률도 줄어들고 또 옷도 잘 나오고 그런 어떤 기본에 충실하고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보면은 네. 장애인이 아닌 뭐 사람들 보면 한 뭐 일주일만 배우면 금방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는 네네. 요령이 생겨가지고 요령껏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요령이라는 게 좋게 얘기해서 요령인 거지 그렇죠. 안 좋게 얘기하면 참 조금 불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깨부리고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회사는 이런 그 아주 기본을 지킨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것이 있고 저희 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네. 책임 지키자, 기본에 충실하자 네. 이 네 가지가 저희 회사의 사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모집 광고를 살짝 봤는데 굉장히 이 혜택이라든지 복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네. 복지가 큰 뭐 삼성그룹이나 네. 좋은 회사들 비해서 네.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봉제 업계로 봐서는 상당히 그 잘 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때문에, 네. 네. 가장 제가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네, 네. 사실 봉제업에 뭐 장애가 아닌 분들도 비장애인들도 그쵸. 보면 네.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배움도 짧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봉제업을 해서 하다 네. 보니까 네. 사실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돈도 없고 그러면 사실 이 서울에서 살기가 상당히 어떤 주거 환경이 안정이 안 되니까 맞아요. 뭐 전세도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제가 신경을 쓴 게 저희 사택입니다. 사택에서 그렇죠. 네. 저희가 네. 그 광명에 2개 하고 저희 그 네. 회사 앞에 12채 13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서 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주거가 안정된다는 게 상당히 혜택이 맞아요. 많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저희는 그 일반 봉제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4대 보험이나 뭐 퇴직급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편법으로 쓰는 회사도 많은데 저희는 일단 장애사원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는 전 직원이 다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런 어떤 기본 지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식당을 저희가 직영을 해서 그렇군요. 네. 먹이는 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제 어떤 지불 능력 내에서는 열심히 그렇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좋은 복지 이런 또 장애인들에게 어떤 처우 이런 게 정말 직원들이 내 직장이다,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많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해 오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의지가 되었던 직원들 분 이야기 뭐 에피소드라도 좋습니다. 좀 들려주십시오. 또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사실 나중에 네, 내가 70될 때 네. 책을 하나 쓰려고 그렇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나 이런 맞아요. 건데 제가
작년 초에 네. 뭐 올해도 물론 상당히 네. 그 회사 사정이 안 좋지만 그렇군요.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구조조정을 해서 웬만하면 장애인들을 구조한 적이 없는데 네. 작년에 처음으로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네. 몇 사람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붙잡고 서로 뭐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좀 풀려서 저희가 다시 재고용을 했는데 아, 그래요? 다행히 네. 그때 그만둔 분들이 거의 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지역과 사회의 따뜻한 가치와 희망을 전파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은 역대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 등 많은 정부 인사들에 다녀가면서 더욱더 알려지고 또 국내 유명 브랜드 생산과 고급 맞춤 신사복인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지도가 성장이 됐다고 보는데요. 올해의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건 또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가 이런 OEM으로 유명 브랜드에 납품만 해갖고는 사실 성장에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자체 브랜드나 맞춤복을 홍보하고 그렇죠. 저희가 사실 그동안 가장 열심히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인데 네. 홍보를 너무 하면 또 맞아요. 이번부터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제가 맞아요. 뭐 이런 좀 이번에 다행히 올 초에 기업은행의 은행장님이 전국 지점장 1,000명한테 고급 코트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게 당첨이 돼서 그래요. 그 일 때문에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갔다 오고 정신이 그러시군요. 없는데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독산동 금천구에 산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시장 방송하면서도 해설사들이 그쪽으로 방문을 많이 해서 덕분에 많이 지금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해서 좋은 기업을 저희 금천구에 말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름다운 사람 직원 정말 사랑하는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 방송이 다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올 설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제가 사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도 사실 어떤 이 생산 공장의 한계에서 잘하지도 못하는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서로 이번 어려움을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뭐 최저임금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저희 같은 큰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합심해서 이 고비를 넘겨 나가면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대표님 좋아하시는 신청곡 한 곡 듣고 저희 2부에 다시 오죠.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짐시몬의 둠바둠바. 그래요. 네, 둠바둠바 듣고 저희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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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마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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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그때처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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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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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마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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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그때처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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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그래 우리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순 없는 거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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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마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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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그때처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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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 네, 여러분은 윤명숙의 사랑채 66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아름다운 사람 김창환 대표님의 소소한 인생 스토리가 있는 2부, 네, 유쾌 상쾌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지난날로 살짝 돌아가서 소년 시절이라면은 중고등학교 시절로 봐야 되나? 어쨌든 그때의 꿈이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 네.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아, 그러셨군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교장을 하셔서 그러신지 네. 제 사촌 내에 14명이나 선생님이 있어요. 교육자 저희 집안이시. 작은아버지, 네. 외삼촌, 오, 네. 아예 학원을 차릴 정도가 될 그래. 정도로 선생님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네. 꿈이나 희망이 네. 선생하지 말자. 선생. 아, 하지 말자. 선생하지 말자. 네. 이제 초등학교 그렇구나. 9학년 때 문고 만든 거 보면 이제 사업가 하겠다는 게 돼 있었고 그래서 네. 어릴 적부터 어떤 자기 내 사업을 하겠다는 꿈이 그래요? 항상 있었습니다. 아, 네. 뭔가 남다르셨다. 그러게.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로 왔어. 어떤 일들을 혹시 그 꿈에 대한 그런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됐는지 그 시절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면 무엇이 있는지 네, 들려주십시오. 그 당시 이제 청년 때는 대부분 다 뭐 공부 좀 하면 네. 뭐 판검사 되겠다, 그쵸, 의사 맞아요. 되겠다, 변호사 뭐 되고, 다 맞아.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불행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10월 유신을 했고요. 아, 네. 그 10월 유신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린 고등학교 시험을 그때 봤었는데 네네. 고등학교 시험 공부를 다 했는데 10월 달에 10월 유신이 나가지고 사회 공부를 다시 했어요. 다시 그렇구나. 해갖고 고등학교 시험을 다시 봤고 네.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네.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또 맞아요. 돌아가셨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좀 이런 어떤 판검사가 되겠다 그치. 뭐 이런 거보다는 다른 어떤 생각도 많이 가졌었고 네. 참 저희 세대가 상당히 그 좀 복잡한 맞아요. 네. 그 세월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그래서 무사히 졸업하고 제가
졸업할 때쯤 뭐 제 친구들 뭐 판검사 된 애들도 음. 있고 음. 뭐 의사 된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네. 아 내가 좀 늦었지만 회사에 들어가서는 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네. 사장이 빨리 돼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아, 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러면은 금천구에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나요? 제가 그 대학 졸업해서는 성경 지금 SK 그룹에서 네네, 선경. 과장 때까지 네네. 일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에스콰이라는 회사에 의료를 처음 할 때 네. 의료 사업을 제가 맡아서 네. 의료 본부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군요. 당시에 저희 지금 현재 공장 자리에다가 네. 그 소르젠테라는 남성복을 오다를 줘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때가 1992년부터 제가 금천구에 와서 네. 오다를 주고 일을 했었었죠. 네. 그러면 그때 결혼을 해갖고 오셨는지, 그쵸? 네, 그렇죠. 그러네. 결혼은 어. 85년도에 했으니까. 아, 네. 네. 연애 결혼 이제 러브 스토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음. 그 당시만 해도 와이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데 5살 차이가 나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불륜일 수가 있죠. 불륜이라고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는 고등학생 가액 공무원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륜이라 하셔 깜짝 놀랐네. 그래서 대학 가더니 선생님한테 빵 사주세요, 우유 사주세요 하더니 그래서 제가 넘어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혹시 네, 자녀? 그 당시에 네. 그 저희 집사람 제일 놀렸던 친구가 있는데 네. 나이 먹은 사람 만난다고 아, 놀리고 네. 뭐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도 제일 늦게 했지만 저보다 2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주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자녀분들이 몇 명을? 둘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네. 그럼 지금 차장님으로 계시는 김재승 네. 차장님요. 네. 86년생, 89년생 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아름다운 사람 해사명은 일부에서 그런 걸로 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해사가 만약에 지금 아드님이 차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어떤가요?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운 해사를 자녀에게. 저는 뭐 저희 아들한테 네. 분명히 얘기하지만 네. 나는 너한테 물려줄 생각은 추워도 없다. 오, 그래요. 추워도 없는데 네. 그 제가 제 아들은 사실 제가 그 에스카에 있을 때 미국에 잠깐 나가는 기회가 있어서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네. 미국에서 회계사도 했었고 네, 그렇다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그 한국에는 공군 장교, 총격 장교, 통역 장교로. 네.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얼마든지 좋은 회사도 갈 수 있는데 네. 제가 꼬셨어요. 한번 와서 일을 해봐라. 네. 뭐냐면 네. 뭐 스페인의 자라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유니클로라는 회사도 네. 있고 그쵸. 의류로 해가지고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걸 네가 한번 접해. 뭐 회계사도 좋고 여러 가지 금융도 좋지만 이 의류라는 거는 영원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한번 네가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네. 지금도 어떤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네. 내가 뭐 내 걸 뺏어간다 그러면 내가 뺏길 용인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딸려있는 식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2세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망가지는 경우도 그쵸. 많고 네네. 그래서 네. 저는 아무튼 그런 어떤 자기가 이태리나 일본처럼 어떤 가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다 그러면 뺏기려고는 있지만 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 방송을 꼭 아드님이 듣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대표님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힘들었다 했을 때는 언제이며 또 보람을 느낄 때도 많으실 텐데 그중에 어떤 게 가장 보람으로 생각되는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강홍을 하청을 하다 보니까 원청 업체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네. 저희 의지가 아닌 어떤 갑의 의지에서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럴 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제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이제 보람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을 직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떤가요? 어떤 때 보면 네. 회사 사장이라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그 학교 다니는 부모를 학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사부형 느낀 그런 경우가 것 많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직원들, 부모님들도 네. 그렇고 가족들이 여러 가지 해서 많아서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큰 네. 보람 중에 하나. 이제 인터넷에 회사 소개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대표님의 이래 직원들이 대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또 대표님 같은 그런 기업 정신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그쵸? 얼마나 멋지게 성장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나 구청에 이렇게 바라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정부나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장애인을 위한 기업도 요새 보면 대기업 위주로 실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기업의 임원이라는 경우가 거의 다 뭐 임시 직원이나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그렇죠. 어디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근무하니까 네. 사실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할 때면 진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진짜 형제 같은 마음으로 네. 일을 해야지만 서로 그 진심이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 맞아요. 그게 아니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 그 정부나 이런 관공서에서 네. 좀 가만히 돼서 네. 어떤 진짜 그런 진심된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가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기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을 하면서 독산동에 이렇게 마을 해설사들이 많이 독산동을 방문하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회사 방문을 하는데 혹시 방해가 된다거나 뭐 불편하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아직까지는 뭐 네. 이렇게 크게 문제 없고 그분들 사실 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공장 투어할 때 맞아요. 좀 뭐 투어 코스나 네. 또 다른 회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입고 있는 옷도 네. 그렇게 가운식으로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걸 준비 못해서 네.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는 준비도 하고 네. 투어 코스도 이제 좀 그 제대로 좀 해놓을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인근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서 그 회사 제품을 좀 이렇게 사고 싶다. 거기는 맞춤옷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큰 거, 뭐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 이런 옷 위주로 이렇게 가서 일반인들은 다 기성복을 사잖아, 그렇죠? 근데 기성복이라는 게 지금 점점 장사가 잘 안 돼서 네. 이 생산량을 줄이다 보면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쵸. 사이즈 줄다 보면 사실 일반 분들은 큰 사이즈를 그게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복을 해주면 어느 부위 이게 작다 느끼는 그쵸.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렇군요. 상당히 잘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뭐 좀 몇 번 해외 입으신 분들은 네. 진짜 옷이 부인들이 좋아하세요. 부인들이 어허. 자기 신랑 옷 해 입고 나서 그렇구나. 맞아. 남편분. 네. 왜냐하면 조그맣고 좀 살찌신 그치. 분들은 네. 큰 옷을 줄여 입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 이 상하 바란스가 안 맞는 경우가 네, 이제 많아서 그런 경우 아버지 옷 줄여 입는 꼴밖에 안 되는 맞아요. 그런 거 저한테 와서 맞추시면 맞아요. 상당히 이쁘게 입을 수 있으시죠. 그렇겠다. 네, 그렇죠. 좀 어느 팔이 뭐 길다든지 아니면은 상하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팔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이 V존이라고 라펠 네, V존 요 V존이 핵명인데 네. 이런 것까지는 수선할 때 못 고치거든요. 이렇게 밑단만 놀리고 줄이고 그렇죠. 네. 소매만 늘리고 줄이는 거지 전체 바란스를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요게 그렇군요. 키가 작으면 요거 V존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축 내려와 있는 네. 걸 있는 거죠. 이제 아버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특정 부위가 좀 해서 기성복 옷을 사기가 힘든데 방문해서 그러면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맞춤 옷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비싸지 않을까? 저희가 뭐 네. 워낙 기성복 가격 책정이 네. 백화점에서 뭐 장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재고 남는 거, 네네. 판매사원 운영비 뭐래가지고 보통 원가의 4배에서 5배 이상을 다 붙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맞춘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게끔 할 수가 있기 아, 때문에 네. 저희 아무튼 제가 홍보를 안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괜히 내가 홍보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맞아요. 홍보를 많이 안 했다 뿐이지 네. 이제 한번 저희 매장에 왔다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계속 오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맞춤이라 비싸진 않을까 하는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많이 방문해서 자기 몸에 꼭 맞게 이렇게 맞춤 옷을 해도 비싸지 않답니다. 네. 그 어느 브랜드에 들어가는 고가로 아니 고급 제품을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한국에 저희 같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지금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그럴까요? 네. 저희도 지금 해외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생산량의 거의 배 이상을 인도네시아나 중국, 베트남에서 해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희 바이어들이 원하면 좀 싼 거는 동남아가 세우고 고급 원단은 우리 공장에서 하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런 회사가 저희 금천구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님께서 정말 고맙게 이렇게 생각됐던 가슴 속에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신 뭐 지인도 좋으시고 가족분들 아니 사모님 더 좋겠네요. 예, 대표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드님도 좋으시고요. 제가 네. 말을 하라고요? 네, 방송으로 네.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네, 좋습니다. 어떤 것도 방송을 통해서 해주면 좀 더 감동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너무 제가 사실 그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사실 뭐 처음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5월 1일이 노동절이 아니라 3월 14일 날이 근로자 날이었는데 근로자의 날 회사에서 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쇼크를 먹어갖고 내가 근로자였구나.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고 학생이었으니까 근로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날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놀라 그러니까 상당히 쇼크를 먹어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출근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날 되면 무조건 출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이제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 친구들이 내 남편은 오늘 학교에서 안 나갔는데 이 남편은 왜 나갔냐. 그래서 뭐 한번 싸움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저희 집사람한테 너는 근로자랑 결혼했냐. 나는 근로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앞으로 내가 내 사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출근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제가 참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슈퍼맨을 원하잖아요. 돈도 잘 벌어다 맞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잘하고 회사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집안에는 가장 좀 소홀해지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슈퍼맨 노래 보면서 들으면서 상당히 느끼는 게 많은데 제가 그렇게 못한 거가 상당히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미안한데 뭐 이제 체질이 돼갖고 지금 맞아요. 아무튼 그 점이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또 혹시 아드님한테나 전하고 싶은 말 없나요? 우리 그 아들은
뭐 열심히 해야죠. 일단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네. 전혀 아버지한테 뭐 이런 어떤 지도나 뭐 이런 걸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걸 창업을 했던 거고 네. 저희 아들은 그래도 제가 이거를 창업을 해서 20년 이상 끌고 왔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음. 기초를 만들어 놨으니까 맞아요. 여기다가 음. 좀 더 노력을 해서 한다 그러면 네. 우리라고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회사를 맞아요. 만들지 말는지 네.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도 양복점집 아들이에요. 원래 그 그래요? 야나이 다다시가. 네. 스페인의 자라도 뭐 지금 제일 네.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렇군요. 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네. 충분히 네. 뭐 우리라고 그 이태리의 뭐 프라다처럼 명품 하지 말라 맞아요. 하지 그럼요. 말란 법 네. 없고 맞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옷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어떤 꿈을 갖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건강 잘 지키셔서 저 아름다운 사람을 좀 더 많이 키워 놓으셔가지고 아드님에게 더 큰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주기를 그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이제 대표님 신청곡 청해드리면 이 곡을 엔딩곡으로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신청곡이 만약에를 신청해 주셨죠? 네. 네. 조항조의 노래 만약에를 엔딩곡으로 들으면서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방송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식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비록 장애인 직원들과 다소 느린 거북이가 되었을지라도 그 거북이 등을 타고 더 많은 행복이 찾아왔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기업으로 노사가 하나 되어 무궁하게 세계적으로 번창하시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요즘 청취자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있다면 날